자, 이번 시간에는 28번째 기출유형 관찰법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법 유형, 참여자의 관찰자의 참여 수준에 따른 분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찰자가 얼만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관찰법의 유형이 나눠지긴 하는데, 첫 번째가 참여 관찰이고 두 번째가 준참여, 세 번째가 비참여예요. 참여 관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관찰자가 관찰 대상의 집단에 참여해서 구성과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집단에 대해서 알고 싶다. 뭐 그 인류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어떤 그 소수 부족 민족들의 생활을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부족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뭘 먹고 어떻게 그 재화나 뭐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관찰을 하게 되죠. 뭐 그렇게 참여 관찰을 하게 되면은 관찰 대상의 미묘한 분위기나 관찰 대상이 숨기고자 하는 것들도 이제 관찰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친밀해져야지 이런 것들도 관찰 가능하고, 대신에 이제 관찰 대상과 동조 현상이 발생할 경우 관찰의 객관성이 상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정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느끼게 되면은 막 참 안 됐다, 아니면 굉장히 부럽다, 뭐 이런 어떤 정서적인 것들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관찰은 객관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내가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필터가 생기는 거예요. 필터가 생기기 때문에 어 제대로 된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준참여 관찰은 뭐 비참여 관찰이랑 뭐 가운데쯤 속하는 거예요. 가운데쯤 속하는 거고,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 중간 속하는 관찰 유형이고, 관찰자가 있다는 사실을 관찰 대상이 인지를 하긴 해요. 근데 관찰자를 드러내지 않고 관찰 대상과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비밀 경찰? 약간 뭐 이런 거라 그래야 되나? 뭐 비밀 경찰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 약간 이런 게 이제 준참여 관찰이 되는 거고, 비참여 관찰 같은 경우엔 관찰자가 있다는 사실과 관찰 내용의 대상을 밝히고 실시하는 어 방법이고, 관찰자의 참여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참여 관찰 가능합니다. 관찰자가 있다는 사실과 관찰 내용을 대상에게 밝히는데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약간 CCTV 같은 느낌이에요. CCTV 같은 느낌이고, 상호작용을 하진 않는 거죠. 상호작용이 없는 거고, 이거는 누군지 밝혀져 있는데 누군지, 그러니까 있다는 사실은, 준참여 관찰은 있다는 사실은 아는데 누군지는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주변 사람들께서 상호작용하고 다니는 거고, 비참여 관찰은 당신의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호작용을 하진 않아요. 그런 것들 CCTV 같은 거예요. 여기 CCTV, 비밀 경찰. 요거는 이제 완전히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관찰 기법의 종류를 보면 인위성, 사건 발생 시점, 관찰실 공개 여부, 그다음에 표준화 여부, 장비 사용 여부에 따라서 뭐 관찰 기법이 요런 식으로 이제 나눠진다라는 거 그냥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설명을 할까? 설명을 좀 간단히 할게요. 관찰의 인위성. 자연 관찰과 인위적 관찰. 자연 관찰은 말 그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인위적 관찰은 뭔가 세팅을 해놓고 관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인위적 관찰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몰래카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인위적 관찰이 되는 거죠. 자연 관찰은 그냥 있는 거 그냥 쭉 찍는 거고, 사건 발생 시점은 직접 관찰과 간접 관찰이 있는데, 직접 관찰은 사건이 발생한 어떤 그 바로 그 지점을 이제 관찰을 하는 거고, 간접 관찰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어떤 뭐 유래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관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도서관 사용을 갖다가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시험 기간인지 시험 기간이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쓰레기통을 보면 돼요. 도서관 근처에 쓰레기통을 보면은, 도서관 근처에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많으면은 시험 기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쓰레기가 별로 없으면은 시험이 끝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직접 관찰은 간접 관찰은 그 이후에 관찰을 하는 게 간접 관찰이 됩니다. 관찰실 공개는, 공개 관찰은 자 관찰 시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비공개 관찰은 관찰 그 여부를 얘기하지 않는 거고, 표준화, 통제적 관찰, 체계적 관찰과 비통제적 관찰, 비체계적 관찰은, 통제 관찰은 뭔가 그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코딩 시트도 다, 그러니까 코딩 스킨도 다 있고 관찰 스킨이나 이런 것들 다 있는 게
그 통제적 관찰이 되는 거고, 비통제적 관찰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보고 있는 내용들을 그냥 전부 다 기록하는 게 비통제적 관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직접 관찰하고 기계를 이용한 관찰. 뭐 굳이 이런 것까지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뭐 아무튼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었으니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 관찰자의 개입 수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은 신분 공개, 신분 공개예요. 관찰자의 신분 공개, 관찰자의 신분 공개하지 않음이 있고, 상호작용이 있는 것과 상호작용이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관찰적 참여, 완전 참여, 참여적 관찰, 완전 관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데, 뭐 이런 걸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놨어. 그러니까 요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신분 공개랑 상호작용 유무를 갖다가 한 거예요. 완전 참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누군지 몰라. 완전 참여. 누군지 모르는데 얘도 관찰자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관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 참여자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아요. 완전 관찰 같은 경우에는 어디 숨어서 보는데 상호작용이 없는 게 이제 완전 관찰이 되는 거고, 신분을 공개한 상태에서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관찰적 참여. 이 사람이 관찰자야. 그리고 얘랑 얘기하면은 얘가 너에 대해서 뭔가를 관찰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관찰적 참여고, 참여적 관찰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없어요. 근데 관찰자가 누군지를 알아.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아는데 상호작용은 없는 게 참여적 관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개입 수준은 여러분들이 요 그림 기억해 놓으면은 쉽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관찰법의 분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관찰이 일어나는 상황이 인공적인지 여부에 따라서 자연적, 인위적 관찰. 맞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만들었으면은 자연적, 인위적 요걸로 나눈 거고, 관찰식의 행동 발달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직접 관찰과 간접 관찰이죠. 요거는 직접하고 간접이에요. 피관찰자가 사실 알고 있는 여부에 따라 공개, 비공개고, 도구가 무엇인지에 따라 직접적 기계를 이용 관찰.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다음 문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일어난 사회적 과정에 참여하는 관찰자의 역할은, 자, 일단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숯불 뒤에 숨었거나 아니면 이제 색깔이 없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일어난 사회 과정에서 참여하는 관찰자 역할은 어떻게 보면 완전 참여자가 되는 거, 완전 참여자. 그러니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회적 과정에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신분을 밝히지 않았죠.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 참여가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관찰법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유형에서 다시 또 다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